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루이즈 페니와 힐러리 클린턴이 같이 쓴 소설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금 JYP는 힐러리 클린턴을 뒤에 얘기하고 루이즈 페니를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홍보에 힐러리 클린턴을 더 앞에다가 내세웠고 아마도 선인세부터 시작해서 인세 계약을 할 때도 5대5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비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럴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루이즈 페니가 더 했을 텐데 분명히. 근데 저는 진짜 그 순서들 보면서 제가 만약에 클린턴이었으면 일부러라도 루이즈 페니를 앞에다 써라라고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어요. 어차피 뒤로 가든 뭐 10번째, 9번째든 클린턴이란 존재는 이미 너무 큰데 안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그냥 뭐 출판사에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는 루이즈 페니 앤 힐러리 로뎀 클린턴이라고 표기되어 역시. 있습니다. 역시. 하지만 책 표지에는 힐러리 클린턴 이름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책 표지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아래에 거예요. 루이즈 페니가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힐러리 클린턴을 모르는 미국 사람,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지만 루이즈 페니를 모르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출판사 입장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더 앞에 내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마 인세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힐러리 클린턴 쪽이 6이나 7을 가져가고 루이즈 페니가 3이나 4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진 않을 것 그렇진 않을 같아요. 거라고 네. 봐요. 5대5로 나눴을 거야. 그건 힐러리 클린턴 양보했다. 만약에 5대5로 하자. 뭐 이랬겠다. 만약에 5대5로 그러니까 힐러리가 뭔가 더 요구를 했으면 차라리 선인세를 가령 힐러리 클린턴은 10만 부 어치를 받고 루이즈 페니는 5만 부 어치만 약정을 한다든지 결국 5대5지만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정도의 계약을 하면 모를까. 아니, 근데 지난번 YG 내피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약간 가로세로 연구소 같아요. 저희 너무. 근데 그럴듯하지. 그럴듯해요. 지금 또 들으면서 또 혹했어. 기분이 나쁘지? 그런 느낌 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아니 가로세로 연구소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잖아. 나는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뭐 사고 힘드세요? 많이 읽고. 지난번에도 아마존 저 리뷰 몇 개 보고 바로 좋은 책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요새 좀 뭐 힘드세요? 아니 그렇게 약간 강한 과학 잘 안 나가? 마인드셋. 과학의 품격 그만 나가나 보지. 과학의 품격도 좀 주춤해지고 있고. 그나저나 저 혼비님 책들은 다정소감 계속 잘 나갑니까? 몇 쇄 찍었어요? 이 시점에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답하기 굉장히 곤란한데요. 그거를 들으면 YG가 더욱 이제 의기소침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큰 작가인 줄 제가 인정하니까. 두 자리 숫자 같습니까? 네. 뭐 이상한 작가 막 많이 팔린 거 그런다 보면 좀 짜증 나는데 뭐 큰 작가님 뭐 내가 인정하니까 팬이니까. 그럼 다정소감이 지금 제일 탑으로 찍었겠네요. 책들 중에. 분량이요. 아무튼 술이죠. 그래도 나온 것도 2년 전에 나왔고. 네. 아무튼 술이 2019년에 나왔고. 그럼 아무튼 술은 한 5만 부 이상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만 부 넘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제일 다정소감은 한 27,000부 나갔나? 한 27,000부 나갔나 2만 부 보다. 넘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큰 작가님 책에서도 그런 게 보이네요. 저는 큰 작가님 책 중에서 제일 걸작이라고 생각되는 책이 일단 첫 번째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태아 씨랑 같이 쓴 전국 축제자랑인데
오히려 그 두 책, 민음사에서 나온 그 두 책은 판매량이 떨어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혼비님의 대표작이라고 하기에는 소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두 책은 또 판매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술이나 저 다정소감 비하 발언 하시는 아니 건가요? 소품 귀여움 애정 다 담아서 소품이라고. 어쨌든 김원비의 책들 중에서 이제 후진 절반에 속한다 이거잖아. 아니 소품 네 개 귀여움 중에 애정 소품. 좋은 거 2개, 별로인 거 2개인데 별로인 게 더 잘 팔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큰 그런 작가 앞에 의미는 놓고 그런 의미는 면전에서. 아니에요. 아유 근데 아니 큰 네. 작가님 작품들 다 좋은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YG님 그러지 마세요. 요새 YG님이 왜 이렇게 시류에 아니 자 영합하려고 혼면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건 4개 중에 전국축제자랑이거든요. 전국축제자랑 네, 제가 저의 최애 책이에요. 그 두 책이. 번째는 우아곡현 여자축구.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럼요. 자식이 넷이 있으면은 다 소중하고 예쁘지 뭐 네.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전국축제자랑도 생각보다는 잘 나가고 있어서 다정소감보다는 아무렴요. 아직은 많은데 큰 작가님 책인데. 전국축제자랑이 혹평이 제일 많은 책이었어요. 네, 혹평. 그 전국축제 진짜 마니아들은 제일 좋아하고. 전국축제자랑에 혹평이 많은 이유는 네. 공저자로 태아 씨가 껴 있어서 아니에요. 아닐까요? 진짜 박태환한테 제가 너무 남의 집에 미안해요. 불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죠.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지금 약간 눈빛 와이- 흔들렸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YG 요새 않습니다. 심기가 불편한가 보다. 뭔가 네. 이렇게 농담을 해도 자꾸 뭔가 괴롭히는 농담. 그러니까 전국축제자랑이 소재가 너무 마이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끝까지 못 읽었다 이런 리뷰가 되게 많이 올라오기도 근데 해서 코로나 그 상황이었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저는 그거에 또 쾌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전국축제자랑을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분들이 제가 좀 평소 좋아했던 뭐 PD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아하셔서 약간 저주받은 걸작 이런 느낌으로 되게 저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만든 작품을 네. 높이 평가하면 네.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제가 그냥- 좋아하는 그냥 배우라든지 대중이 좋아하는 것보다. 네네. 아니 근데 전국축제자랑이 저주받은 걸작이라면 전국축제자랑만큼도 안 팔린 강양구의 강한가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표지 그냥 저주받은 저주받은 표지 작. 저주받은 표지. 저주받은 작. 저주받은 작. 강한 과학보다 덜 팔린 여준기는 또 있는데 뭐. 아니 여중기는 강양구의 강한가보다 더 팔렸죠. 강한 과학보다는 더 팔린 거야 그래도. 이거 뭐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여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강연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뭐 병원이나 아니면 그냥 시민들 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많이 했어도 고등학교 물론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없죠. 네,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건 없는데 와달라고 해가지고 기꺼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강의 요청이 오면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영역은 섣부르게 넘어갈 영역이 아닙니다. 저도 쉽게 선뜻 가겠다고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거 폄훼 발언 아니고 네네네. 그냥 저는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 준비를 해가지고 강연을 가면 네. 정말 큰 코 다치고 낭패를 보고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YG님은 그런 강연도 되게 YG 는 잘하시잖아요. 중학교도 가잖아. 네. 저는 이제 중학교를 멋모르고 몇 번 갔다가 네. 이제 너무나 크게 당하고 나서 네. 여기는 내가 감히 넘볼 영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 갑니까?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이종모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약간 카리스마 있는. 초등학생들을 앞에 두고서도 들었다 놨다 하세요. 와 대단하시다. 네.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나 되게 두렵다. 갑자기? 나 고등학교 가서 바보 되면 어떡해? 아니요, 근데 아니요, 고등학생들은 말기 들어요. 말기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일반 뭐 내가 대학생들, 교수들, 기업인들
시민들 상대로 들었다 놨다 했는데 고등학생들 정도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고등학생들한테도 큰 코 다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도 너무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 맞아요. 저 지금 너무 자 초조해요. 일단 루이즈 페니는 네. 어떤 사람이고 갑자기 정말 갑자기 혼비님은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루이즈 페니의 세계에 한번 입덕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쭉 왜냐하면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서도 자꾸 저 사람들은 루이즈 페니 하는데 내가 힐러리 클린턴을 알지만 루이즈 페니를 모른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분 기억 안 나세요? 저 한 번 나와가지고 루이즈 페니 얘기만 하다가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르만 가마슈 네, 경감 시리즈를 쭉 이야기를 박평님까지 했죠. 나와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하면서 제가 루이즈 페니 얘기 한 방송이 있어요. 예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아무리 그래봐야 뭐 한 5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방송을 듣고서 그 루이즈 페니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YG님한테는 너무 스케일이 작죠. 예, 피도 너무 없고. 저는 좀 네. 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자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루이즈 페니는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미국에서 대단한 작가예요. 대단히 대중적인. 그래서 자꾸 클린턴과 루이즈 페니 인세 갖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 급의 작가는 아니에요. 정말. 그렇고 원래는 인세는 5대 5다. 원래는 캐나다 사람인 캐나다 거죠. 지금도 캐나다 작가고 캐나다이고. 그래서 왜 뒤에 해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루이즈 페니의 남편이 이제 사실 아르만 가마슈 시리즈의 그 가마슈가 루이즈 페니의 남편을 굉장히 많이 모티브로 따서 만든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한창 트럼프랑 대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카드를 보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루이즈 페니가 뒤에서 얘기하죠. 나는 심지어 캐나다 사람이라서 투표권도 없어서 힐러리한테는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카드를 나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에거서 크리스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3년인가 4년 연속 수상했던 정말 에거서 크리스티의 가장 현대적 버전에 가까운 작가는 루이즈 페니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분들은 루이즈 페니 시리즈를 읽으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너무 좋고 이게 루이즈 페니 같은 경우에 그 시리즈가 그 쓰리 파인즈라고 되게 작은 캐나다 퀘벡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등장 인물들도 계속 반복이 되고 제가 이 얘기했을 때 그때 JRP님이었는지 YC님이 말하자면 전원일기 같은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전원일기 느낌. 네. 전원일기인데 누가 막 살해당하고 그쵸. 한 명씩 네, 죽어. 뭐 어제는 일용 엄마가 죽었는데. 네. 아유, 와닿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일용 엄마에 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어떤 비밀이 있었던 그쵸. 거지. 있었죠. 전원일기인데 어느 두 집의 가보가 동시에 사라지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일용 엄마가 돌아가시기 뭐 2시간 전에 누가 방문했고 뭐 3시간 전에 누가 방문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은 뭐 무슨 회장님이 갑자기 논에서 쓰러졌는데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막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 부검했더니 혈액에서 뭔가 이상한 거 약간 발견되고 이런 거? 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약간 뭐 여고생이 뭐 애를 가졌는데 뭐 아빠가 누군지 절대 말을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종 그런 그런 건 종류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그건 건 임성환 작가가 다룰 일이지. 그걸 루이즈 페니가 다룰 일은 아니고. 네.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회장님 일용 엄마 이렇게 치환하니까 되게 스케일이 되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되게 아르만 가마슈라는 경감 자체가 사실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마 그래서 YG님 같은 사람은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감 자체가 너무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착착착착 수사를 당장 내일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경감 자체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항상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게 제가 루이즈 페니의 등장인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테이드 오브 테러도 약간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범인부터 시작해서 범인이 이제 뒤에 나중에 밝혀지는데 뭔가 이런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루이즈 페니식의 그 되게 나름의 디그니티들을 굉장히 공들여서 부여를 해요.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테러가 약간 속도감이나 어떤 플롯의 선정성이 떨어져서 조금 밋밋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보면서 약간 감동했어요. 아, 루이즈 페니는 심지어 이런 스케일의 책을 쓰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에 있어서 되게 꿋꿋하구나. 그래서 YG님이 항상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중의 영합하지 않는 큰 작가가 되라. 쓰고 싶은 걸 써라. 다정소감 같은 거 쓰지 마라.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걸 왜 이렇게 착한 척을 하냐. 이제 YG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약간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보면서 YG님의 그런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렇게 루이즈 페니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과 백악관을 무대로 쓰는 이런 외압이 굉장히 많았을 혹은 유혹도 많았을 스토리를 쓰면서도 자기의 그 로열함, 디그니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YG님이 나한테 했던 말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 최근에 제가 과학의 품격으로 어떤 강연을 하러 네.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강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네. 뜬금없이 네. 과학의 품격을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네. 번역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디그니티 오브 사이언스 같다고 디그니티라는 표현을 쓰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대체될 말이 딱히 없어요, 사실. 디그니티가.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하자면은 뭐 품격. 네. 그쵸. 이라고 번역을 네. 할 수 있을 텐데 네. 보통은 존엄 그쵸. 이라고 존엄. 번역을 하죠. 네네. 첫 번째로는.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테러가 할 말이 없었던 이유는 너무 루이즈 페니 같은데 또 너무 루이즈 페니 같지 않으면서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밋밋하면서 저한테 있어서 되게 애매한 감정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책이었어요. 저는 루이즈 페니를 사실 한 권도 안 네. 보다가 이번에 처음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 약간 신기한 게 네. 전원일기 쓰던 분이 네. 갑자기 지금 전 세계에서 막 폭탄 그러니까. 뻥뻥 터지는 네네. 백악관에서 막 총질하고 이러는 네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를 쓴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동시에 양립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스케일이 너무 컸다. 음. 루이즈 페니에게. 그런데 루이즈 페니의 작품을 저는 딱 세 작품 읽어봤거든요. 혼비님이 강추를 하셔가지고 혼비님 큰 작가님께서 권하시는 책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에 한 몇십 권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꽤 여러 개 있긴 한 하죠. 7권 나온 걸로 7권?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시리즈로 다 시리즈로. 그 중에서 저 YG님 3권 읽은 거 일단 뭐뭐 그리고 어느 게 제일 좋았는지 얘기하고 큰 작가님은 그 중에서 또 뭐가 제일 좋은지 뭐부터 읽으면 좋을지 따로 좀. 아니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때 혼비님께서 추천해주신 순서대로 읽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네. 일치합니까? 두 분의 네, 탑 그럴 3? 그럴 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사실 시리즈인데 요새는 뭐 중간 걸 읽어도 내용이 이어진다 뭐 이렇지만 루이즈 페니 시리즈는 사실 순차적으로 읽어야지만 되는. 왜냐하면 앞에 걸 미리 읽거나 뒤에 걸 읽으면 나와야 될 사람이 왜 안 나오지? 혹시 그 사람 범인인가? 약간 이런 것들이 알았어요. 밝혀지는. 그럼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래서 1권부터 읽는 게 가장 좋아요. 1권에 제일 오래된 거? 네. 이 가마슈 경감 시리즈의 1권인 스틸 라이프부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부터 읽었어요. 네. 스틸 라이프라는 게 조용한 생활이란 그 뜻이겠죠? 약간 중의적으로 나와요, 이제 거기서. 또 그림을 그리는 이제 화가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면서. 너무 고구마. 저는 너무 스틸 라이프 고구마였어요. 너무 고구마죠. 네. 네. 고구마인데 왜 재밌다고 자꾸 그러는 근데 거예요? 심지어 답답한데 또 페이지가 막 계속 넘어가요. 고구마긴 한데 물고구마야? 근데 혼비님이 그것부터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스틸 그리고 라이프부터 두 읽었죠. 번째는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아마 치명적인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그 순서대로 번역을 하셔서 저는 치명적인 운총이 스틸 라이프보다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1편이 약간 맛보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사실 더 재밌어지기는 하는데 앞에서부터 봐야 하는 이유가 1권에서
그 뒤에 시리즈들의 재미를 쌓기 위한 각 인물들에 대한 서사를 1권에서 탄탄하게 쌓아야 2권을 갔을 때 등장 인물들의 이입을 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요즘 미니 시리즈에서 네. 한 4화까지는 재미없다가 5화부터 재밌어지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가 잘 안 되는 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사실 루이즈 페니 책도 4, 5권이 제일 재밌는데 이 4, 5권을 읽으려면 1, 2, 3권을 읽어야 되는. 그리고 제가 이건 아직 안 읽어서 추천을 못 하겠는데 며칠 전에 루이즈 페니의 이제 작법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내일 살해당할 것처럼 써라. 그래서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큰 책입니다. 네. 자, 그 루이즈 페니 얘기는 뭐 YG도 덧붙일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 스테이트 오브 테러의 좀 기본 설정이랄까 뭐 반전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스테이트 오브 테러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직 국무장관이 주인공입니다. 네. 앨런이라고 하는 현직 국무장관의 주인공이고요. 그냥 국무장관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국무장관을 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을 상당히 집요하게 견제하고 깠던 미디어 제국의 상속력 겸 경영자로 나오죠. 그런데 뜬금없이 엄청나게 그 미디어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당선이 되지 않도록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당선이 딱 되고 나서 국무장관으로 그 미디어 재벌의 여성 총수를 딱 지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앨런이라고 하는 여성 총수가 사람들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대뜸 국무장관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미디어 그 왕국은 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초반에 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점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되고 은근히 이 소설의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이 앨런이라고 하는 자기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미디어 제국의 총수를 국무장관에 시켰던 이유는 국무장관으로서의 무능함을 약간 보여주면서 망신을 시키다가 퇴출시키려는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상황에서 이 스테이트 오브 테러라고 하는 소설이 시작이 되고요. 진짜 이 국무장관이 엄청난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테러 집단의 음모를 알아채고 그 음모를 막기 위해서 그 에어포스 2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는 내용이 이 소설의 큰 골격이죠. 네, 진짜 이게 끝인 것 같고 너무.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이 대통령, 국무장관, 뭐 백악관 비서실장, 국방장관, 뭐 CIA 뭐 대장, 아들, 딸, 그리고 주인공 앨런의 친구, 딸, 아들, 그리고 단짝 친구, 단짝 친구.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아주 단역으로 나오는 게 저 해외 뭐 정보기관 수장이라든지 뭐 외국의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요 등장인물 중에 테러리스트 집단 있죠. 혹은 이제 뭐 용의자 뭐 이런 계열 조금 나오고 등장인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YG님이 너무 잘 요약해 주셨잖아요. 이거 듣다가 이게 왜 또 아쉬웠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백악관을 중심으로 특히 힐러리 클린턴까지 개입한 책이면 뭔가 몰랐던 백악관의 굉장히 치밀한 어떤 권력관계라든지 뭔가 뒷얘기라든지 이런 걸 좀 사실감 있게 그려줄 거라고 좀 기대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너무 나와요. 피상적이잖아요. 그냥 이 국무장관이랑 대통령이랑 사이 안 좋았다 그 백악관에서 정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같은 우리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살아도 봤고 그리고 또 국무장관도 했고 후보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엮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리고 백악관 내부의 핵심 공모자 맞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대통령의 부인 이런 사람들까지 결탁된 음모와
그걸 막아내는 국무장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 이 소설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네. 나 지금 순간 대통령이 독신이었나? 이런 생각. 똑같이 독신이었나?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약간 로맨스 버전이면 그럼 국무장관과 독신 대통령의 약간 로맨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맞아요. 진짜 그게 다 빠졌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포일러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잘 짜가지고 네. 뭐 그나마 좀 재밌다 그럴까요? 초반에 네. 이제 테러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든지 네, 네. 뭐 이거 초반은 약간 좀 그런데 네. 뒤로 갈수록 약간 좀 늘어지는 측면은 네, 네. 멀쩡한 버스가 이제 여기저기 대도시에서 막 터지고 네. 이러는데. 근데 저는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저도 뭐 지난 시간에 뭐 처음부터 그냥 재미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별점이랑 아마존 리뷰들을 보고서 그냥 재미있는 책인 것 같네요라고 입장을 바꿨었는데 저도 처음에 한 30-40페이지 정도가 조금 긴장감이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니까 결말을 알고 싶어서 계속 넘기면서 봤는데 계속 책을 읽으면서 약간 뭔가 어디서 본 듯한데 내가 이걸 새로 나온 책인데 봤을 리가 없는데 어디서 본 듯한 거예요. 이 기시감은 뭘까? 지금 그 놀라운 반전 얘기 시작한 네, 거죠?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클린턴 정부 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페리라고 하는 유명한 국방장관이 있었고요. 그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그 페리 때문에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페리라고 하는 이 국방장관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에 윌리엄 코언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윌리엄 코언은 당시에 왜 유명해졌냐면 빌 클린턴이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지냈던 이 윌리엄 코언이라는 사람을 초당적으로 국방장관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윌리엄 코언이 유명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코언이 국방장관을 마치고 나서 스릴러 소설을 펴냈어요. 그런데 그 스릴러 소설에 너무나 민감한 거의 국가 기밀에 준하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영어판을 못 내고 독일어판을 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정부나 정보기관이 그 출판을 금지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마케팅 전략으로 너무나 기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영어판은 못 내고 독일어판을 낸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그 책이 제 기억에는 5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공모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스테이트 오브 테러랑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스테이트 오브 테러 표절 논란 일으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절이라기보다는 설정이 너무나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오브 테러는 현직 국무부 장관이 주인공이잖아요. 공모자들은 현직 국방부 장관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테러도 테러를 막기 위해서 현직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는 내용이잖아요. 이 공모자들도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는 내용이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스테이트 오브 테러에서는 무국적 테러 집단이 적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살짝 언급을 하는데 공모자들은 저도 사실 2005년에 나온 책을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어렴풋한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군부 세력이 이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무차별 테러를 일으켜서 자기 나라의 군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나오고 그걸 미국의 국방장관이 진짜 히어로처럼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누비고 다니면서 해결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진짜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힐러리 클린턴은 어쩌면 이 존재를 알았을 것 같고 네. 공모자들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죠. 근데 혹시 끝까지 미국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냥 독일판만 계속 제가 나왔어요? 그걸 막 검색을 하다가 결국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확인을 못하고 지금 방송에 지금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진짜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좀 재밌게 흥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그 장관 이름이 뭐라고요? 윌리엄 코언. 찾아보면 되죠. 뭐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십시오. 제가 그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 공모자들을 읽어보면은 네. 이거 진짜 YG 말대로 흡사하다라는 걸 느끼실 테고 또 그리고 제 기억에는 네. 공모자들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네. 지금 얘기만 공모자들도 들어도 솔직히 읽었어요? 재밌어요. 공모자들 읽었죠 당연히. 진짜 별책을 별책을 다 다 한다. 읽는구나 정말. 네. 공모자들을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들었을 때. 공모자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약간 진짜 그리고 오히려 공모자들에는 네. 그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은밀한 내용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루이즈 페니가 쓴 작법 네. 그것도 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그 네. 루이즈 페니 책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여러 명이 수십 명이 같이 그래요? 쓴 루이즈 페니 외인 네, 거예요? 대표 저자로 이름만 루이즈 그랬구나. 페니라고 출판사에서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루이즈 페니 팬들이 새로운 책이 나왔다 이러고 보다가 실망하시지 말라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지금 JYP는 그 공모자들이 JYP 논문? 아니 JYP는 공모자들이 영어판 나왔는지 확인해 본다고 해놓고서 지금 루이스 펜이 책을 뜬금없이 그러게요. 찾고 있고 방송에 좀 집중 좀 하시죠. 지금 공모자들 저 찾고 있는데 그 루이즈 페니 책은 그 전에 찾은 거 지금 네. 찾으면서 말씀드린 거고 더 얘기해 보세요. 공모자들하고 이 스테이트 오브 테러가 또 얼마나 더 비슷해요. 이게 진짜로 표절에 가까웠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이스 페니는 100% 공모자들을 읽지 않았고 혹은 심지어 존재도 몰랐을 테고 힐러리 클린턴은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힐러리 클린턴은 원래 첩보 스릴러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었던 사람이 이 공모자들이라고 하는 스릴러를 냈는데 영어판이 안 나와서 못 읽었나? 근데 어쨌든 다 떠나서 에이전트는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죠. 그 에이전트가 처음에 참고했었던 전작들 중에 하나가 이 공모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네. 강하게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참고라 그래도 너무 비슷하네요. 설정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설정이 것 너무 같아. 비슷하죠. 네. 차라리 현대식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테러가 발생했다. 저도 미국의 장관이 표절이라고 주인공이다. 그럼 미국 장관이 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겠어요? 저도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비슷했다. 네, 좀 비슷하다. 안일했다. 이런 그리고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모자들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진짜 페이지 터너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품절 상태라서 네. 2005년이면 거의 그쵸. 20년 가까이 된 네. 책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나 구할 수 있을 텐데 스테이트 오브 테러 읽고서 이런 류의 재미있는 소설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하면은 미국 전직 국방부 장관이 재밌네요. 쓴 비슷한 스타일의 스릴러 소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스테이트 오브 테러 밤새 읽으셨다는 독지가 카페의 접속님 네. 도서관에서 공모자들 찾아가지고 한번 읽고서 또 최근에 두 책을 같이 읽었으니까 진짜 네. 찐 비교를 하실 수 있을 네. 것 아니에요. 접속이 너무 네, 안 그래도 읽을 책 많다고 비교하셔서 힘들어하시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댓글까지 달라고 하시면 우리 접속님 어떡해요? 근데 루이스 페니 팬으로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스테이트 오브 테러를 읽으면서 데니스 로에인이 같이 썼으면 훨씬 재밌었겠다. 약간 데니스 로에인이 너무 잘 썼을 것 같지 않아요? 잘 썼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지금까지 검색한 결과를 알려드리면 솔직히 그 윌리엄 코언이 쓴 공모자들이라는 책의 독일어 제목도 제가 모르겠고 네. 독일어 제목은 공모자들일 거예요. 공모자들이라는 독일어 단어를 모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어쨌든 이름은 윌리엄 S. 코언이라는 전직 국방장관이 쓴
하드커버로 나온 소설 2006년에 드래곤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영어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쭉 지금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책 같습니다. 예. 드래곤 파이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내게 해서 독일어판만 나왔다는 거는 뻥인 것 같습니다. 독일어판이 먼저 나오고 먼저 나왔을 뿐. 예, 독일어판 먼저 나오고 한국어판 번역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영어판이 나왔나 보네요. 자, 이번 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송을 저희가 한 것 같은데 힐러리 클린턴과 루이즈 페니가 함께 쓴 거창한 스케일의 대테러 진압 작전 스테이트 오브 테러 함께 읽어봤습니다. 휴가 때 가져갈 만하죠. 휴가 때는 솔직히 요거를 보는 것보다는 이름 좀 비슷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같은 옛날 영화 다시 보는 게 훨씬 재밌죠. 아니면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너무 재밌어요. 아니면 그 영화는 TV 돌리다가 또 나오잖아. 그러면 또 봐 그냥 계속 멈추고. 그래요? 근데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저는 별로 재미없던데. 완전 만화. 그렇게 훌륭한 만화가 어디 있어요? 지금 표정 봐. 지금 이게 어떻게 재미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스테이트 오브 테러와 공모자들. 네. 저는 그 휴가 때 전직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쓴 스릴러 소설 연달아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휴가 때 스틸 라이프를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스테이트 오브 테러에 혼비님 같은 분들을 위한 깜짝 장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읽다 보면 네, 맨 그게 뒤쪽에. 무엇인지는 이야기 안 할 테고 네. 깜짝 장치가 있습니다. 네. 뭐지? 조엘핀님 조엘핀님 못 알아보겠는데 네, 녹음 끝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 조금만 할게요. 망고님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독하고 한강 작가 특집을 다시 정주행했습니다. 박평님 이야기를 들으니 소설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 소설이 눈 3부작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별,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도 읽었는데 두 단편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려고요. 울면서 읽은 책이라고 하니 최근에 읽으며 펑펑 운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청소년 노동을 다룬 책인데 읽으면서 슬픔, 안타까움, 분노, 미안함 등으로 가슴이 쓰릴 정도로 힘든 책이었습니다. 네. 꼬냥미우님 댓글도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날 태어난 YG님. 제 딸 생일 축하할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YG님 생일도 같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날 따님 생일을 더 격하게 축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슨 꼬냥미우님께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잔류인구 뒤늦게 읽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인공인 소설로 좋아하고 SF도 좋아하는 저에겐 선물 같은 책이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